자, 전일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3.6% 하락하며 다시 19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좋았지만 이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이 월마트 같은 그런 회사죠.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 경기 소비재인 자동차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주요 자동차 업체 주가 GM, 포드, 리비안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뉴스. 최근에 중국에서 테슬라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나봐요. 가격 인하 및 판촉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편 미국에서는 대기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대기 수요는 9월 말 1.6만 대에서 10월 말 3.2만 대로 2배 증가했고요. 미국 시장의 대기 수요는 빠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월 판매가 4만 대에서 4.5만 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9월 말 이후 추가 주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 23년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법 시행되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세금 혜택 7,500달러를 받기 위함이죠.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모델 3 하위 트림 가격 대비 18%나 되는 가격이고, 모델 Y의 경우 상위 트림 가격 대비 무려 12.8%나 되는 가격이니 당연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따라서 12월 중순 이후 다시 대기 수요가 증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긍정적인 뉴스도 있죠. 5년간 양산이 미뤄졌던 세미트럭이 12월 1일에 첫 배송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공개된 테슬라 세미트럭은 한 번 충전으로 800km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오토브레이킹 등 자동 안전주행 장치들이 도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트럭은 중량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안에 비싸고 무거운 물건들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오토브레이킹이랑 자동 안전주행 장치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밖에 이 세미트럭이요, 정지 상태에서 100km 도달까지 5초대밖에 안 되고, 기존 트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순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무려 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20초 이내에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12월 1일날 첫 인도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첫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펩시입니다. 잘 어울리죠? 12월 내에 100대 판매 목표 및 24년 5만 대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 세미트럭은 IRA 세금 인센티브 수혜까지 받습니다. 트럭은 무려 4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테슬라의 세미트럭 가격은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가격 대비 무려 26.7%에서 22%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훌륭한 회사라고 해도 기대치를 작게라도 미스하면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비가 없죠?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를 하회하면서 테슬라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직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우리 계좌에 영향을 주는 차트를 분석해보고 어느 가격에서 사면 괜찮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 US 100 1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000포인트를 저항으로 이야기 드렸었죠. 실제 12,000불 조금 넘어서 주가는 밀렸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11,60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우군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지지에 성공한다면 다시 12,000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에 실패한다면 보조 지지선인 11,075포인트, 그 다음은 1,720포인트를 기대해 봐야겠고, 이 밑에까지 뚫린다면 10,000포인트 초반대 그 밑까지 하락한다면 최후의 지지 밴드인 9,336에서 9,542까지 열어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대응을 해두면 당연히 좋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일봉입니다. 테슬라 일봉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3가지를 제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항이 되어버린 가격대 200달러에서 210달러죠. 정확히 200달러 도달한 다음에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즉,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보조 지지선인 163불을 신규 진입으로 우리들이 노릴 수 있는지 방어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테슬라 매수를 제시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플러스 50% 정도 상승했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지나간 전략 제가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좋은 방법은 보조선과 완전한 최종 지지밴드를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투자 기회를 포착할 때 세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습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죠. 뭐냐? 변동성이 큰 테마주로 갈 것이냐, 조금 돌아가더라도 초우량 기업,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갈 것이냐, 혹은 현금 보유로 갈 것이냐. 초우량 기업, 글로벌 1위 기업은요, 리스크는 조금 낮지만 주가 상승폭이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비례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가거나 혹은 주도주 순환매 이렇게 돌아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UAM, 네옴시티, 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도주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테마주의 상승분을 계속 먹으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어림잡아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주도주 순환매 3번만 성공적으로 하면 플러스 70%, 플러스 100%는 정말 거뜬할 겁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길에는 언제나 세력이 지뢰를 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뢰가 어디 깔려 있는지 우리들이 파악하고 피하면 좋겠죠. 그런데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이 지뢰를 피하거나 제거할 때 스캔이나 옵저버 같은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거나 혹은 정말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 지뢰에 맞고 내 병력, 내 예수금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초우량 기업, 글로벌 1위 기업, 우리들이 잘 아는 기업, 정부가 투자해주는 기업, 미국이 관심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는 기업들 위주로, 그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초우량 기업, 글로벌 1위 기업을 어떻게 찾냐? 좋은 회사, 1등 기업, 독점 기업,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즉 선택하기 쉬운 의사결정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회사,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파악해놓고 적절히 저렴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 예시로 1등 독점 기업들,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 예를 들면 미국이 육성하는, 한국이 동시에 육성하는 글로벌 주도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전기차, 반도체 사업 등이 있죠. 반도체, 전기차에는 당연히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 아우르는 기업들은 애플, 퀄컴,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독점주, 바로 ASML이죠. 그 다음 전기차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기업들, 테슬라죠. 이러한 기업들을 파악해놓고 긍정적인 근거들을 계속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주가가 왔을 때만 매수 버튼을 누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아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법과, 적절한 방법과 인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복리로 눈덩이를 천천히 굴리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술, 올바른 방법, 올바른 종목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속성, 바로 인내죠.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좌는 조금씩 우상향할 테고 어느덧 예수금은 이렇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주식에서나 인생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핵심이죠. 결국에는 올바른 방법과 지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도주 순환매, 단기성 테마, 정치 테마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얻을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만큼 내가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예시를 또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과거 올려드렸던 전략들을 통해 초우량주 매매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리, 큰 눈덩이를 만들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엔비디아 주봉 차트이고요. 제가 9월 2일날 엔비디아 인생 매수 전략이라고 하여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여기 두꺼운 지지밴드 보이시죠? 117달러에서 124달러를 유력한 지지밴드로 제시드렸었는데요. 이후 엔비디아 일봉 어떻게 됐을까요? 117에서 124달러 여기 보이시죠? 결국 방어에 성공하면서 이 중간 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플러스 39%나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174달러 근처 저항으로 설정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부터 이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39%인데 말이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34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6조인데 시가총액이 164조나 더 무거운 기업이 두 달도 채 안 돼서 플러스 39%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등 기업,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근거를 지속해서 제시해주는 회사이니까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당연히 핵심이고 우리들은 적절한 가격만 파악해서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과열 상태일 때 팔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네덜란드 노광 장비 슈퍼 을기업 소비자 독점주 ASML의 일봉입니다. ASML의 경우 364달러를 주요 지지선 1차 구간으로 제시드리면서 정확히 반등 딱 일어나는 시점에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전략을 제시드렸었는데요. 언제 제시드렸냐? 10월 13일 바로 이날 제시드렸었죠. 차트상 일봉 침체 공포 구간이고 주요 지지선인 364달러에 도달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이해한다면 단기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고점까지 몇 퍼센트 올란 다음에 플러스 65%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월봉 주요 지지선 그리고 999일 선에 닿았을 때 또 이야기 드렸었죠. 접근 근거 첫 번째 월봉상 심리적 주요 지지 이동평균선인 51선 도달 후의 반등세다. 다음으로 일봉상 주요 지지 이동평균선 999일선 도달 후의 반등세다. 거래량도 발생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 반등 구간을 이용한 단기 스윙 접근 고려 가능 구간이다.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나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ASML 몇 퍼센트 올랐나요? 플러스 36%에서 플러스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ASML이 올해 두 번의 매매를 합치면 많게는 플러스 100%, 적게는 플러스 60%에서 70% 정도 나오죠. 수익률이.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장일 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도 남고 내가 하락장에 어떤 종목에 잘못 눌려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모든 예수금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ASML 시가총액 몇 조입니까? 310조죠. 아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6조라 그랬는데 56조 정도 차이 나는데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반등을 크게 못했어요. 그런데 ASML은 저점에서 플러스 65%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왜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등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가진 슈퍼 의리지만 오히려 애플, 인텔, AMD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놓고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만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TSMC 역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vs TSMC 글로벌 반도체 업종 같은 거 분석 드리면서 57달러에서 59.6달러 부근을 지지밴드로 제시드렸었는데요. 실제 이 부근 하락한 다음에 고점까지 플러스 36% 상승했습니다. 물론 73.9에서 74.5 여기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워렌 버핏의 매수 소식이 정말 활용점정으로 마지막 뉴스를 장식하면서 무려 플러스 10% 정도 상승하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저는 일단 일봉상 주가가 과열되어 있고 80불에서 83불은 저항 구간이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왜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과열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불이 뜨거운지 꼭 손을 대봐야 아는 거 아니죠.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가가 과열 상태일 때 꼭 들어가봐야 과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고도 과열인지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분석해 드리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좋은 종목과 적절한 가격대를 분석해서 제시해 드리고 교육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교육,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